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오해 하나를 완벽하게 깨부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얼굴에 멍이 들거나 누군가 밀치고 체육복이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뉴스나 영화에서 워낙 자주 보았던 전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이런 물리적인 상처나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예 단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건 폭력이 아닌 걸까요? 오늘 분석할 이 자료는 꽤나 충격적이면서도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흉터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쟤는 원래 이상하다. 평범한 고등학생인 B학생을 향해 반 친구들 몇 명이 반복해서 던진 말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교실 뒷자리에서 속닥거리는 툭 던지는 별것 아닌 한마디 같죠?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사례의 시작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먹이 오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대놓고 세게 밀친 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타격은 제로였어요. 하지만 이 날선 말들이 닫힌 교실 안에서 어떻게 한 학생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B학생이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느껴야 했을 그 숨막히는 고립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단체 채팅방의 조롱. 네, 상황은 교실 문을 닫는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무대는 스마트폰 속 단체 채팅방으로 옮겨갔고요. 거기서 B학생을 깎아내리는 말들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학교 폭력 당해도 학교 문만 나서면 최소한 집에선 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디지털 공간은 피할 곳이 없는 감옥 같아요. 스마트폰은 24시간 내내 주머니에서 울리죠. 학교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내 방 침대에 누워있는 그 조용한 순간까지도 쉴 새 없이 조롱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때까지도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위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끝없는 텍스트와 이모티콘의 폭격은요, 묻고랄리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가해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해 학생들의 행동에는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안 건드렸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B학생의 내면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학생은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루 중 가장 시끄럽벅적하고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에 식당 구석이나 텅 빈 교실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됩니다.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거죠. 수백 명의 또래가 모여있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이 가시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멍자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일상을 이렇게 철저히 박살낸 걸 그냥 애들끼리의 장난이나 피해 학생이 예민해서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직접 때리지 않아도 학교 폭력일까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겉으로 피가 나거나 멍든 곳이 없으니까 당장 개입하기를 망설이시거든요. 애들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오랜 편견과 이게 진짜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할 만큼 공식적인 폭력 사건인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충돌하는 거죠. 심지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 헷갈려합니다. 나 맞은 적은 없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걸까?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팽팽한 딜레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풀고 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 헷갈리는 질문에 대해 오늘 해설 재료는 아주 단호하게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학교 폭력의 공식 정의를 보면요. 물리적 충돌은 당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아주 명확하게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면서 폭력의 진화 속도에 맞춰 제도도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죠.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어도 단톡방에서 조리돌림을 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으로 누군가의 멘탈을 털어버린다면 그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야만 폭력이라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쓸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 여럿이 있는 데서 들으란 듯이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SNS나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행위 자체가 학폭 사건을 터뜨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특히 온라인은 정말 무섭잖아요. 과거 교실 안에서 돌던 소문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산불 번지듯이 순식간에 퍼지고 캡처돼서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뒤에서 좀 씹었을 뿐인데 혹은 단톡방에서 가볍게 욕 좀 했을 뿐인데
이게 공식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정의에서 판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학교는 대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복잡한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이건 폭력이다라고 판단을 내릴까요? 그냥 누가 저 기분 나빴어요 한다고 무조건 학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이 보이지 않는 상처의 무게를 아주 객관적으로 달아보는 엄격한 기준들이 시스템 내에 존재합니다. 그 기준들이 과연 무엇일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반복성, 2단계 공개성, 3단계 피해 정도. 학교가 사건을 조사할 때 적용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입니다. 첫째, 어쩌다 한번 싸운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계속 괴롭힌 건지 그 반복성을 봅니다. 메신저 기록 쫙 뽑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둘째, 남들 거 다 아는 데서 망신을 줬는가를 보는 공개성입니다. 단톡방이나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서 얼마나 대놓고 수치심을 줬느냐는 거죠. 셋째, 피해 학생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는 피해 정도입니다. 아까 그 비학생 사례를 여기에 딱 대입해 볼까요? 조롱이 매일 반복됐죠. 단톡방이라는 완전히 공개된 곳에서 일어났죠. 결국 혼자 밥을 먹을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세 가지 기준 완벽하게 충족하죠? 보이지 않는 말과 글도 이 필터를 거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폭력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가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고 나면 가해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아니, 애들끼리 욕 좀 몇 마디 한 것뿐인데 학폭위까지 여는 건 솔직히 너무 오바 아니냐? 네, 이거 정말 전형적인 레포토리입니다.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괴롭힘 사건에서 어떻게든 자기들 행동을 축소하려고 할 때 꼭 등장하는 변명이죠. 주먹으로 코피 터뜨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건 피해자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하다는 시각인데요. 하지만 오늘 해설의 가장 중요하고 단호한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남긴 상처도 학교 시스템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학교나 제도는 그 욕 몇 마디 한 것뿐이라는 어설픈 변명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지속적인 조롱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왕따가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훨씬 더 잔인하게 후벼파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폭력의 기준은 주먹이 얼마나 셌냐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한 사람의 일상과 영혼을 얼마나 철저히 망가뜨렸냐,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말도 보이지 않는 흉터를 남기고 있진 않나요? 오늘 하루 무심코 툭 내뱉은 말, 단톡방에 생각 없이 쓴 텍스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내 손에 든 스마트폰과 가벼운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소통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